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되었네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부유한 편이 아니었어요. 아니, 가난한 편에 속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셨어요. 형제로는 형이 2명 있습니다. 부모님의 수입으로는 저희 삼형제를 키우기에는 빠듯했어요. 큰형만 대학교에 가게 되었고 작은 형과 저는 대학교를 꿈도 못 꿨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물려받을 것도 없고 학업을 계속 이어갈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는 군대밖에 없었어요. 어차피 다녀올 거 아직 미래에 확신이 없을 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다녀오자는 생각이었죠. 군대를 전역하고 이중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작은 형이 회사를 한 군데 소개해줬어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의 생산직이었어요. 규모는 작은 편이었지만 나름 탄탄한 회사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형이 소개해줬으니 더 열심히 했어요. 제가 괜히 요령이라도 피우면 작은 형에게 누가 될까봐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고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일했어요. 제 힘으로 돈을 벌다 보니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적지만 차곡차곡 저축하는 게 즐겁더군요. 열심히 노력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려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상사의 눈에 들게 되었고 관리직으로 승진하게 되었어요. 월급도 많이 올라가게 되었죠. 그리고 쉬는 날이면 인사팀이나 철거, 막노동 등등 가리지 않고 뭐든 열심히 했어요. 그 결과 집도 작지만 하나 사게 되었고 통장은 1억 조금 넘는 돈을 모았어요. 별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겠지만 저에게는 참 소중하고 감사한 노력의 결실이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20대 때에는 연애는 꿈도 못 꿨어요. 저에게는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30살 넘어서 친구 소개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 처음 연애를 하게 되었죠. 친구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좋은 여자 있으니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싫다고 그럴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친구는 그냥 한번 만나보라고만 했죠. 하도 통화여서 마지못해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와이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이야기했어요. 친구가 하도 만나보라고 해서 나왔는데 저는 지금 연애를 할 마음이 없다고 했죠. 어릴 때 집 가난했었는데 제 자식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하고 일어나려고 했죠. 그랬더니 와이프가 막 웃는 거예요. 무슨 선보러 나왔냐며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친구 만나러 나왔다고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멋있겠어요. 괜히 나 혼자 너무 진지했던 것 같아서 좀 창피했어요. 처음 만났지만 와이프와 말이 잘 통하더군요. 와이프도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언니와 자기를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네요. 그래서 어렸을 때 방황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비슷한 가정 환경에 우리는 동질감을 느꼈어요. 그 뒤로도 계속 만남을 이어나갔고 어느 순간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3년간의 연애를 끝으로 우린 결혼을 했어요. 저는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하고 순전히 우리 힘으로 살아가길 바랐어요. 또 그럴 자신도 있었고요. 다행히 와이프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우린 결혼식도 가족들끼리 모여서 작게 했고 신혼집도 작은 제 집에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신혼초 장모님은 저에게 참 잘해주셨어요. 저희 집이 처거와 버스를 타고 1시간 거리에 있는데 저희가 맞벌이 하다 보니 집안일에 좀 소홀하고 잘 못 챙겨 먹을까 봐서 반찬도 해가지고 오시고 살림도 조금씩 도와주셨어요. 버스가 한 번에 오는 게 없어서 2번이나 갈아타줘야 했지만 일주일에 2-3번은 꼭 오셔서 그러셨어요. 죄송스러워서 안 그러셔도 된다며 발렸어요. 남들처럼 용돈을 많이 드리지도 못하는데 그러시니 정말 죄송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장모님은 사이도 자식이라며 본인께서 좋아서 하는 거이니
너무 부담같이 발라고 하셨어요. 장모님이 너무 좋았어요. 꼭 뭘 해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장모님은 저를 보면 항상 웃어주셨거든요. 해주신 음식 맛있게 잘 먹는 거 그거 하나면 된다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한 번은 그렇게 장모님과 살갑게 잘 지내는 걸 보고 와이프가 셈이 났는지 장모님 보고 엄마는 누구 엄마야? 누가 보면 시어머니인 줄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면 장모님은 난 너보다 우리 사이가 더 좋다. 너 내 며느리 할래? 이러셨어요. 참 좋으신 장모님이시죠. 저는 하루 용돈이 10,000원이에요. 하지만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즐겨하지 않아요. 점심은 회사에서 나오고 간혹가다 친구 만나는 거 빼면 따로 돈 쓸 데가 거의 없죠. 그래서 용돈을 모아 5만원, 10만원 되면 장모님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드려요. 그럴 때면 장모님은 우리 사이가 최고라시며 참 좋아하셨어요. 와이프를 사랑해서 한 결혼이지만 장모님 때문에 정말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와이프는 검소하고 성실한 성격이에요. 하지만 처형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처형은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카드로 옷을 사고 화장품 사고 몸 치장하고 본인 인생 즐기면서 살더라고요. 정말 돈 씀씀이가 해프더군요. 월급을 받아도 카드값 내고 나면 하나도 없었죠. 도리어 마이너스였어요. 율로족 하는데 저는 정말 처음 봤어요. 그런 처형을 보다 저희 와이프를 보면 저도 사람인데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와이프도 여자인데 왜 하고 싶은 게 없고 자고 싶은 게 없겠어요? 남들처럼 예쁘게 꾸미고 즐기며 살고 싶겠죠. 하지만 와이프에게 옷을 사줄게 가자고 하면 와이프는 입을 옷이 많다며 옷을 깨끗하게 입으면 되지 명품이나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며 괜찮다고 하네요. 그럼 와이프를 보면 마음이 아프네요. 와이프 정말 좋은 여자죠? 정말 결혼 잘한 것 같아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가분한 여자예요. 친구들을 만나면 좀 적당히 하라고 조금만 내려놓고 즐기며 살라고 합니다. 와이프 불쌍하지도 않냐고 저는 그렇다고 쳐도 와이프는 무슨 죄냐고 해요. 저도 다 알죠. 하지만 와이프에게는 미안하지만 아이도 낳고 키우려면 조금 참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야지 마음을 다잡아요. 저희는 결혼해서 딱 5년만 정말 열심히 노력하기로 했어요. 5년만 참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자리도 잡히고 그럴 것 같았어요. 이야기가 중간에 샜는데요. 그런 처형이 작년에 결혼했어요. 형님은 집이 엄청나게 부자더군요. 부모님이 유산으로 많이 물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은 따로 하지 않고 형님 친구가 개인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거나 그냥 있는 돈을 쓰면서 산다더군요. 처음 인사 왔을 때 저도 거기 같이 있었는데요. 의제 살다 온몸을 농품으로 도배하고 딱 봐도 돈 많은 집 자식 같아 보였어요. 처형하고 같이 서 있는데 정말 잘 어울리더군요. 처형이 평소에 노래를 부르던 부자의 씀씀이가 해픈 남자,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형이 이상형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처형이 결혼하고부터 장모님이 조금씩 변하셨거든요. 한 번은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저녁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식사를 하시는데 전과는 다르게 입맛이 없으시다며 그만 드신다더군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큰사이가 이거 해줬네, 저거 해줬네, 얼마 줬네 이러시더라고요. 저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 뒤로 저희 집 오시는 횟수가 조금씩 줄더니 서너 달 지나니 아예 오시지 않으시더군요. 처형네가 장모님 차도 사주셨어요. 장모님은 그 차 타고 이곳저곳 놀러 다니며 처형이 준 용돈 쓰시느라 엄청나게 바쁘셨어요. 6개월 전쯤 일이네요. 그날은 장모님 생신이셨어요.
형님이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하셨어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다 같이 처갓집으로 와서 다 같이 간단하게 술을 먹게 되었죠. 장모님은 형님 옆에 앉아 큰 사이가 최고라며 고맙다고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형님 먹으라며 이것저것 챙기시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최영래가 저희가 드린 것보다 돈을 많이 드렸나 보더군요. 저희는 용돈으로 30만 원을 넣어드렸는데 봉투를 받고 잠깐 열어보신 후로는 저에게 눈도 한번 안 마주치시고 말도 거의 안 거시더라고요. 장모님이 형님만 유독 챙기는 이유를 와이프도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와이프는 기분이 상한 것처럼 보였지만 장모님 생신이라 참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형님이 저에게 하는 일이 잘 되냐고 묻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잘 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형님은 요즘 평생 직장이 없다고 하는데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노후 준비를 든든하게 해놔야 한다더군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도 좀 있냐고 물었어요. 그 말을 들은 처형은 회사에 다녀서 얼마나 번다고 모으냐며 쓸 것도 다 못 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님 보고 좋은 일 좀 있으면 소개시켜주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 하지만 손윗사람이고 장모님 생신날이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하지만 와이프는 제가 무시당하는 게 싫었는지 처형에게 뭔 그런 소리를 하냐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처형은 와이프가 감인 반응한다며 사실이잖아. 제보가 한 달 내내 위해서 버는 돈 우리 남편은 잘하면 하루 만에 몇 배도 버는데 뭘 이러더라고요. 장모님은 옆에서 다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화내지 말고 싸우지들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형님한테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내가 보기에도 일자리가 시원치 않은 것 같다. 우리 큰사이가 좋은 자리 한번 알아봐.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면 좋지. 라며 한 소리 거들었어요. 장모님 말에 아내는 열이 받을 대로 받았어요. 내가 언제 엄마한테 손보낸 적 있어? 우리 거지 아니거든? 우리도 쌀 만큼 벌고 저축도 하며 다 계획을 세우고 살거든? 이라고 하며 무시하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더 놔두면 정말 큰 싸움 날 것 같아서 먼저 일어난다고 하고 씩씩거리는 아내를 데리고 나왔어요. 집에 오는 내내 와이프는 화가 안 풀렸는지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집에 온 아내의 내용 분을 못 이겼는지 다신 친정에 가나보자며 이제 연을 끊고 산다며 화를 내더군요. 와이프는 그때 이래 정말 마음이 많이 상했는지 그 뒤로 친정을 다시는 안 갔고 전화 연락도 안 했어요. 저도 그날 무시당해서 정말 기분이 많이 상했지만 그래도 장모님이신데 이대로 지내게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을 안 하고 처갓집에 가서 중재하려고 했어요. 제 집날 30만 원 받으시고 탐탁지 않아 하는 장모님이 생각나 봉투에 10만 원을 넣어서 드렸어요. 봉투를 받으시고 열어보시더니 자네 형편에 뭘 이런 걸 주냐며 이런 거 이제 안 줘도 되니 넣어두라고 하시더군요. 아마도 돈이 좀 모자랐나 봐요. 제 형편에 큰맘 먹고 드린 건데 말이죠. 그러면서 형님한테 좋은 자리 소개시켜주라고 말해놓을 테니 그리 알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제 일에 만족하니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했고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장모님 말씀이면 항상 웃으며 네 하던 저였어요. 그렇게 처음 장모님 말씀에 반대한 거였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은 다 저 생각해서 하는 소리인데 그러냐며 됐다고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하셨어요. 저도 화가 나서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나와버렸어요. 저도 그 뒤로 처갓집에 안 갔어요. 이 일은 아내에게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알면 더 속상해할 것 같아서 말을 안 했죠. 그런데 장모님이 아내에게 문자로 누가 요즘 용돈 10만 원을 주냐? 그렇게 줄 거면 차라리 안 주는 게 낫다. 이렇게 보내셨고 그 바람에 아내가 알게 되었죠. 아내가 장모님에게 전화해서 따지려고 하는 걸 겨우 말렸어요. 그게 벌써 6개월 전 일이네요.
그런데 어제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할 말이 있다며 밖에서 잠깐 보자고 하시더군요. 만나서 장모님이 하신 말을 들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일이 있은 지 6개월 만에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장모님이 하신 말은 대충 이랬어요. 얼마 전에 형님이 투자한 게 크게 잘못되었어요.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녀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저 형은 처갓집에 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장모님이 형님 말만 듣고 저축한 돈도 모자라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렸다네요. 또 그것도 모자라 집까지 담보로 잡히고 대출금을 마련해서 형님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큰돈을 벌려고 집을 포함한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몽땅 날려서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네요. 상황이 이러하니 저보고 돈 좀 있으면 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아니면 저희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을 수 없겠냐고 했어요. 저는 돈 관리는 아내가 다 하니 상의를 해본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제발 부탁한다고 하더군요. 저녁에 와이프에게 낮에 일을 이야기했더니 돈은 무슨 돈이냐며 됐다고 절대 안 된다고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더니 내버려 두라며 그러게 그냥 살지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된 거라며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행여나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몰래 빌려줄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라고 단단히 못을 박더군요. 너무 완강한 아내의 말에 저도 더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다음날 장모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해줄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결정권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한마디 했어요. 장모님, 그럼 끊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솔직히 장모님이 그렇게 되셔서 마음이 안 좋네요. 그렇다고 아내가 저를 반대하는데 도와드릴 수도 없잖아요. 또 도와준다고 해도 제 능력 밖의 일인 것 같아요. 언젠가는 다 같이 웃으며 볼 날이 오겠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더 기막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